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다음 주가 본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쉬어갈 수 있는 장세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대형주가 받쳐주고 이 코스닥 시장이 장중 1% 넘게 하락하다가 현재 소폭 반반 매수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슈가 좀 결정적인 영향을 줘서 이 이슈부터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잘 가다가 코스닥 시장이 줄줄이 떨어지면서 왜 그럴까 싶었겠지만 사실 알테오젠 이 종목 영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16%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원래 그 할로자인과 소송의 이슈가 있었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독일에서 키투르다 SC,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좀 바꾼 그런 키투르다 SC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피하 주사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가처분 명령 승소 소식이 해외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반영이 되면서 장 출발한 이후에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현재는 일부 축소하면서 한 11% 급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장중에는 16%까지 급락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결국 이제 유통과 판매 중단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할로자임에서는 유럽 특허 M다제라는 기술 관련해서 침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이제 판매하는 게 머크잖아요. 근데 항소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할로자임은 법원 결정 이 유지가 거의 유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가봐야 되는 거고 8월부터 특허 무효 소송 관련해서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 진행 중이었다 이런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소송 과정에서 풀릴 수도 있고 다시금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사안을 보면서 SC 제형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니까 추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할로자임 특허 범위 포함되지 않는 정맥 주사 IV 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키트루다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사용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피하 주사 쪽이니까 이 부분 좀 보시고요. 오늘 코스닥 급락의 주요 원인이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 원전주 그리고 건설주 이쪽으로 이제 혼합된 종목들이 유독 눈에 띄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젠스낭 CEO의 말의 힘이 좀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2.6%, 2% 정도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요. AI 낙관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팟캐스트죠. 이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서 출연해가지고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막강한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에너지 규제 완화, 원전 확대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 굉장히 심각한데 원전이 대표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미국 기술 관련해서 칩 수출 규제를 좀 완화해 줄 것을 하나의 또 명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양자 컴퓨팅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서요. 그런 흐름이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제 빅테크는 부진했습니다. 그 사이의 갈림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건설주, 대표 건설주도 그렇고 중소형 건설주로 낙수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시리아 쪽에서 항구, 러브콜을 좀 보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13년 내전 끝낸 시리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끝내고 국내 재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인데 도로나 전력 복구를 하겠죠. 거기에 따른 300조 원 이상 돈이 이제 투입될 전망인데요. 항구 워낙 잘하기 때문에 기업 참여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주, 대표 건설주, 중소형 건설주에서 먹을거리가 있는지 시리아 특수를 기대하는 모습들이 여실히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4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브리핑 양이 뒤에 좀 상당해서 먼저 시황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4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FOMC를 앞두고 계속해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오늘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탐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로봇 관련 모멘텀 타고 오늘 현대차가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역사적인 신고점 부근을 경신하는 등 지금 계속해서 대형주 안에서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과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일단 초록불이 상승이고요. 빨간불이 하락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은 혼조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일단은 오늘 2차 전지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줍니다. 일단 2차 전지 업종 안에서도 차별화된 흐름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LG 그룹주가 오르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함께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G 그룹주 오늘 전반적으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LG 전자도 5.38%가량 상승, LG 보통주도 4.66%가량 오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전반적으로 지금 그룹주 안에서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MS와 협력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MS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함께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LG 그룹주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오늘 현대차도 좋습니다. 현대자동차 6% 넘게 튀어오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로봇 관련 모멘텀 타고 현대차가 6% 넘는 상승세, 오늘 30만 원 선 넘어서면서 역사적 신고가 써내고 있습니다. 기아는 오늘 조금 지지부진하고요. 0.42%가량 소폭 상승입니다. 일단 오늘은 로봇 그리고 LG 그룹주가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전반적으로 가져가는 가운데 조선, 방산, 원전은 일단은 오늘 그렇다 할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SK 하이닉스가 1.29%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2.45%가량 하락. 일단 두산도 오늘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가져가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지는 않고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1.62%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오름폭을 점차 키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 서버 디램 가격 80%가량 하반기에 올랐다라는 보도도 나왔고 또 삼성전자가 어제 HBM4를 구글에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TPU에 공급하게 되는데 HBM4를 지금 SK 하이닉스보다 빨리 퀄 테스트에 통과했고 구글 TPU에 공급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HBM 시장마저 장악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제약바이오 안에서 코스피 시장 안에서의 제약바이오주들은 조금 쉬어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유한양행까지 일제히 1% 넘는 하락 추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2%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미약품에 대한 긍정적인 오늘 증권사 분석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 하반기에 이 근육량 증가되는 GLP-1, HM1731에 대한 임상 데이터 발표도 있으니까요. 이 점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LG그룹주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있는 종목들이 지수를 함께 이끌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일단 딱 봤을 때요. 2차 전지가 좋습니다. 에코프로가 7.87%가량 오름세고요. 에코프로 BM도 1.9%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가 좋은 상황이고 오늘 좀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알테오젠의 급락이 좀 제약바이오를 같이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43%가량 급락하고 있는데 지금 머크와 할로자임 간의 소송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내렸다는 보도와 함께 알테오젠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10%대 하락, 오늘 장중에 16% 가까이 빠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12%대 낙폭을 가져가고 있고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까지 전반적으로 오늘 3%에서 4%가량 기술 수출 이전 기대감을 가진 종목들 위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HLB는 1.76%가량 오르고 있고 보로노이도 0.86%가량 상승, LNC 바이오도 1.86%가량 오르면서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종종 눈에 띈다라는 점 잡아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 소부장이 좋습니다. 심텍 3.36%가량 상승, 그리고 서진 시스템도 3%가량 오르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TPU 그리고 이제 PCB 기판 위주로 계속해서 상승세 붙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로봇도 일단은 차별화된 주가 흐름이 펼쳐집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SPG가 4.32%가량 오르고 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하이젠 R&M은 장중에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이젠 R&M,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제히 1%대 낙폭을 가져갑니다. 오늘 화장품주 안에서 네이처셀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VT 같은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좋은 흐름 가져간다
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혼조세 분위기인데요.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흐름을 가져갑니다. 코스피는 0.63%가량 오르면서 4,054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도 장 초반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이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4,050선까지 회복에 성공한 코스피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8%가량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총 상위단 제약바이오주 그 안에서도 시총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의 급락과 함께 코스닥 지수 자체적으로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고요. 92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 동향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열어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1,100억가량 사들이면서 어제 순 매도를 그래도 오늘 다시금 만회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2,500억가량 순 매수 중입니다. 장 초반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매수세가 붙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이고 외국인의 순 매도에서 순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늘 메이저 주체는 코스피 시장을 더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의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2,200억가량의 순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하락이라도 시가 대비 상승폭, 그러니까 낙폭을 좀 줄이면서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KB증권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두 가지 호재성 이슈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대비해서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여유,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금산분리 완화 추진 소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일단 일반 지주 회사의 손자 회사가요. 증손 회사를 소유 그리고 만들려면 사실상 의무 보유를 100% 그러니까 그 100%를 쉽게 얘기해서 샀어야 되는데 그게 완화가 됩니다. 절반 정도, 50% 정도만 의무적으로 보유하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쓸 돈 이런 부분이 아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핵심 소재나 장비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밸류 체인을 더 강화하는 데 쓰일 수 있다라는 부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소식은 150조 국민 성장 펀드에 따른 낙수 효과인데 어떻게 보면은 초대형 국부 펀드입니다. 굉장히 대규모. 근데 거기에서 반도체에 50조 정도 투자할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유력하다라고 나오는데 그 첫 투자 후보지가 어딜까라고 봤더니 용인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쪽에 전력, 용수, 도로, AI 인프라 구축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반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 속도가 가속화된다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뉴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손자 회사 지분율 완화 그러니까 지분 투자에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절반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축소시켜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는 거고요. 후공정 핵심 장비 소재 선점에 의한 지분 투자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는 배경이 생겼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AI 주요 고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와 일정의 이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은 지분 교환 형태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그 AI 주요 고객사들의 장악력을 더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구속력 있는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요. 그리고 뭐니 해도 삼성 대비해서는 압도적으로 HBM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객 이해관계 일치 이게 더 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SK하이닉스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서 그럼 삼성전자는 왜 제한적일까에 대해서도 KB증권이 언급을 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정책 효과를 바로 받으면 좋은데 그 효과가 뒤늦게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첫 번째 이유로 들었는데요. 평택 반도체 5공장 같은 경우에 2027년 이후이고 용인 남사읍 투자 같은 경우에도 2030년 이후라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 보면 정책 효과는 뒤에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뒤에 받을 거라서 그런 영향력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영향력이 일단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주회사 규제와 무관한 지분 투자가 일단 삼성전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그동안 이제 없던 거 생긴 거랑 있던 거 그냥 가지고 있는 거랑 완전 다르니까요. 완화 효과는 떨어진다. 삼성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두 가지 이슈에 상대적으로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KB증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슈에 따라서 단기수에는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라고 했으니까 이 의견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어쨌든 오늘 낙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자, 다음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월가에 양대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기관에서 현재 AI에 대해서 판단을 해놓은 거예요. 일단 결론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월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기관을 좀 합해 놓은 겁니다. AI 붐, 이게 투기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은 실적, 그리고 투자, 생산성 향상에 기반하기 때문에 예전 뭐 닷컴 버블 이럴 때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두 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블랙록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시장은 알고 있다. 버블 논쟁이 있는 거. 그런데 그렇게 알아차림이 더 중요하다. 알아차림, 이 못 알아차릴 때가 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safe,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AI 투자는 5조 원에서 8조 원, 8조 달러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대부분 미국에 집중될 것이라고 이제 코멘트도 달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블랙록 다음에 그 두 번째 기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AI 버블에 있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함과 동시에 지금 이 상황은 에어포켓인데 에어포켓에 대한 경고를 좀 했습니다. 에어포켓이 뭐냐면 자본 지출이 매출 성장에 앞서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보면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데 자본 투자 이후에 성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투자 없는 성장은 없듯이 그런 부분을 에어포켓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딱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고 최근 자본 지출 많은데 성적이 과연 나올까에 대한 의문으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AI 버블의 뭐 재료가 되기도 하고 조정의 빌미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에어포켓 가능성은 있지만 이 경고성 메시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투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붐에 따른 붕괴가 아니라 일시 정지 상태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투자와 수익화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전력과 인프라 병목이 투자자들의 불안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력과 그리고 인프라, 병목 이런 부분이 불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하이퍼스케일러 캐펙스 설비 투자를 보면은 지금 현재 영업 현금 흐름의 한 60%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비중이. 그런데 이게 10년 전에는 30%였거든요. 닷컴 피크 140%에 현재 한참 못 미친 수준이라서 버블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현재 밸류에이션 가치를 따져봤을 때 당시 닷컴 그 시절보다는 건전하다라고 얘기하고 현재 그래도 AI 기업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적 성장은 견고하다라고 분석을 해놨습니다. IPO라고 해서 왜 기업을 대비시키는 거 있잖아요. 뭐 코스피나 코스닥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런 규모도 줄고 있고 비수익 기업에 투자하는 강도가 1990년대 후반과 비교했을 때 훨씬 지금 줄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투기성 자본 이런 부분에 대한 면면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는 듯 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오라클들이 해당이 될 텐데 그런 캐펙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천억 달러에서 내년 5,100억 달러로 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전력 병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앞서서도 강조해드렸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2020년대 말 그러니까 뭐 2029년 뭐 이렇게 되겠죠. 미국 전력의 15에서 20%를 전망한다고 해서 이 주의사항 그리고 여기에 투자의 핵심이 있다라는 것은 밝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을 기업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구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고 그래서 ESS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BESS가 또 콕 집어서 투자 포인트로 언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2027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 다음 해 같은 경우에 미국 전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할 것이라는 영향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력망 규제 부담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는 오프그리드 전략 이런 부분, 오프그리드 전력 이런 부분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체적으로 파워, 전기를 좀 끌어쓸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전력망에 오로지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소형 원전 SMR이나 아니면은 뭐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서 알아서 자급자족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지금 트렌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BYOP라고 하는 스스로의 전력을 알아서 벌어서 써라. 이런 게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 새로운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내년 데이터 센터에 있을 때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B가 하나 더 붙은 BESS 모멘텀이 커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배터리 이런 전력 수요를 갖춰야지 이제는 사업이 실행이 될 거니까 이거는 기업의 생존 머니 코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이 자급자족해서 전력을 갖다 쓸 수 있는 능력만 생기면 사실 뭐 앞으로 해나갈 목표를 착착 세울 거고 전력이 피크 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가격적인 부담도 덜 할 거고 뭐 에너지 저장 장치 자체의 특징이 그러니까요. 그런 우려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도 벌써 BESS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BES를 유망 영업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첨단 전력 산업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데 그 영역 안에 우리나라 역시 BESS가 있다는 걸 강조해드립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요 현대차그룹 많이 뛰죠. 그리고 현대모비스 괜찮고 현대오토에버도 빨간 기둥입니다. 근데 이게 DS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는 본거서인데 지배주주 개선 기대감으로 이런 현대차 그룹들이 튀어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관심 가잖아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도 캐캐묵은 정말 어떻게 보면 깨야 되는 그런 순환 출자 고리가 3개나 있습니다. 그걸 구조적인 문제, 계속 공정위에도 압박을 가할 거고 주주분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빨리 해결하라라고 강도 높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몽구에서 이제 정의선 쪽으로 승계가 이제 진행되는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모비스 분할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 그래서 DS투자증권에서는 순환 출자가 해소가 되면 핵심 회사 중심으로 단일축으로 이제 개편이 돼서 지저분한 거 다 가지치기 하고요. 일가 지분 가치 높이고 승계 안정화 구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고요. 사실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와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도요타보다 현대차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 분석한 건 싹 빼고 그냥 요 알짜 내용만 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오토에버의 목표 주가 3개를 몽땅 오늘 아침에 올려 잡았습니다. 현대모비스는 49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GM과 협업하고 로보틱스 밸류체인에 대한 편입 기대 이런 부분을 언급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로봇 사업을 하는 곳. 근데 여기가 이제
피규어 AI라고 미국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으로 이제 출발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현대차와 또 연결이 돼 있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피규어 AI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경쟁사이거든요. 그런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그리고 테슬라의 그 핵심 연구진들이 여기 가서 이제 연구를 또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가치의 흐름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규어 AI의 가치 상승이 만약에 인정이 됐을 때 지분 가치가 현대모비스가 거의 2조 원 가까이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지배구조 개편이 되고 로보틱스 이런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시장에서 증명받는다면 디스카운트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49만 원으로 올려 잡았다라고 현대모비스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목표 주가 43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일단 신차 효과 있고 내년 상반기에 하이브리드 차 효과 있고요. 유럽 전기차 점유율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역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 상승 시에 지분 가치는 현대차 4조 6천억 원 정도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요즘에 그 로봇 관련으로 좀 잘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3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IT 쪽으로 뜨고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 엔터프라이즈 IT 성장에 따른 신사업 가시화로 멀티플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또 GPU를 공급을 했잖아요. 이러면서 무엇보다도 그룹 내에 중요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사업 가시화 시 여러 가지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현대 오토웨버도 IT 시대에 로봇 이런 로보틱스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참고해 보십시오. 코리아 서킷가 오늘 장중에 11%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브로드컴 그리고 구글의 동시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부각받는 것 같고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니까 목표가를 5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리아 서킷은 기판 기업이라는 거 잘 아실 것 같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라서 이쪽으로 좀 상당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일단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소캠2 양산에 대한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가 해당이 되고요. AI 서버용 메모리 모듈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그러니까 전력을 좀 줄이는데, 그러니까 저전력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 3분의 1이나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게 이제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인데 이게 반도체 맞춤형 AG향, AI 가속기 이런 부분으로 이제 고객사라고 하고요. 이미 이쪽에서는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TPU양 브로드컴과 구글 약간 이제 협력 관계잖아요. 근데 구글의 알파벳의 TPU양 요런 부분으로도 추가 공급이 기대가 된다. 잠시 요만큼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 이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이런 부분에 이제 공급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강조해 드리는 거는 이제 브로드컴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패키지 기판이 아니라 고성능, AI에 최적화된 그런 고성능 기판입니다. 이미 브로드컴에서는 2022년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라인을 구축했고 3분기까지 그 공급 매출이 한 31%, 15%를 차지한다라는 분석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내년 AI 조금 더 가속화되면서 고성능 기판을 많이 팔면서 수익성을 낼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브로드컴과 구글과 함께 가면서 구글, TPU 협력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앞으로 잘 된다면 공급사가 확대될, 그러니까 고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 목표 주가 5만 5천 원을 올렸고 오늘 주가 급등 원인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내년 영업이익도 1년 새 한 90%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기판 업체 중에 가장 저평가돼서 또 가격적인 매력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뭐 애플, 삼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 영역, 반도체 기판으로 매출을 확대할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 부분까지 신경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보면은 이제 양시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르고 이제 알테오젠 영향 때문에 코스닥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흐름을 어떻게 진단해야 될지 궁금한데 오늘 이내일이 온 파트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이세요? 네, 지금 최근의 시장은 크게 변동성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시장과 거래소 시장이 이렇게 시소를 타는 것처럼, 그죠? 하루는 뭐 거래소 시장, 하루는 코스닥 시장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보면은 우리가 부등호로 매긴다면은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그저 괜찮은 이런 어떤 수급의 형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거래소 시장이 상승을 했을 때는 어떤 종목이 주도를 했나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박스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어떤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치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는 지수가 더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어렵지만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약간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로봇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보면은 상당히 추세선이 살아있고 그죠? 5일선을 따라서 만약에 5일선을 찍게 되면은 장중 조정을 끝내고 다시 당겨주고 이런 모습.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또 이틀 전에 트럼프가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죠? 이제 또다시 행정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은 더 이 로봇에 대한 이 관심도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로봇은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움직였던 반도체 관련한 이런 종목들보다도 좀 더 폭넓게 지금 보면은 종목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저 감속기라든지 액추에이터라든지 피지컬 AI라든지 그죠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대기업에서 삼성이라든지 또 지금 오늘 LG가 그저 현대라든지 이런 어떤 그룹들이 모두가 다 이 로봇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은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을 약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로봇과 바이오가 서로 좀 약간 시소를 타거든요. 물론 오늘 탈모 관련해서 현대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치기는 했지만은 약간 그런 형태의 종목들은 좀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까? 상한가를 쳐도 이 가볍다라는 거는 뭐냐면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 좀 약간 묵직한 이런 흐름을 나타내줄 때는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게 뭐냐면 거래 대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치더라도 돈이 별로 안 들어와. 그죠? 그러면 이 지금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전부 다 확산되어서 지금 보면은 거래 대금이 분출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가가 하락할 때, 4,000포인트가 깨질 때, 그죠? 항상 불안해하고 이랬지만 제가 드렸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죠? 지금 우리 시장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그죠? 항상 인간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달라들고 그저 또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갖고 이렇기 때문에 안 들리지만 지금 또 어떻나요? 좀 안정적이니까 또 제 얘기가 또 여러분들 귀에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그 딱 눈앞에 떨어져 있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큰 자산이잖아. 그죠? 미래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돈방석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것은 꿈을 먹고 살고 미래를 보고 그런 어떤 주식에 갖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지금 요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보시면은 주가가 조금만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절부절하지 않습니까? 그죠? 의연하게 보시면서 일단 지금 연말까지는 크게 어떤 변동성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냐면은 여전히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 그죠? 제가 계속 여기서 말씀드렸던 SPG 같은 경우도 그 단기 가열, 이런 어떤 현상, 그죠? 투자 경고, 이런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꾸 우상향을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 지금 또 보면은 테슬라와 관련돼 있는 한라캐스트라든지 또 지금 여러분들
어제는 현대 오토웨브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자율주행으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로봇 관련한 대열에 같이 합류를 하면서 또 힘을 실어주는 이런 어떤 역할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그리고 재료 가치가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관심주까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돈이 되는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전략 전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로보틱스 등 주요 제조기업들이 총 1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연계하며 산업금융통합 모델을 본격 가동했다. 민간이 먼저 쏘고 정부가 화답하는 상향식 산업정책의 신호탄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라인의 AI 전환을, 현대차는 로봇 생산과 AI 모델 개발 투자를 추진한다. 두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에코프로비엠은 AI 팩토리, 퓨리오사 AI는 차세대 반도체 분야 투자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계획을 국민성장펀드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영해 내년 초부터 대규모 자금 집행에 들어간다. 산업계는 R&D 중심 정책에서 시장 중심 스케일업으로 전환됐다며 민관 연계 모델의 실효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원전 시장을 둘러싼 SMR 전쟁이 본격화됐다. 한일 대미 투자금의 첫 투자처로 원전이 부상하면서 한국 건설사들이 단순한 수주 경쟁을 넘어 에너지 패권전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고 있다. 현대건설은 미국 홀텍과 손잡고 미시간주 팰리세이즈 부지에 SMR 건설을 추진 중이며 미 에너지부로부터 4억 달러 보조금을 확보했다. DLNC는 엑스에너지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해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협력 중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SMR 전용 라인 투자를 앞두고 있다. 삼성물산은 GE 히타치와 대우건설은 체코 두코반이 원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르네상스 기조와 한일의 대미 투자 흐름이 맞물리며 K원전은 기술 수출을 넘어 에너지 외교의 전진기지로 진화하고 있다. 경쟁은 단순한 시공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질서를 새로 짜는 전쟁에 가깝다. 쿠팡 사태 계속 보셔야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유통 산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반사이익은 또 어떤 기업이 가져갈지 다각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셨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국제적으로 좀 창피한 일이 일어났는데 네. 이러면서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또 현 정부가 좀 강하게 또 네.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현재 분위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요 네. 앞전에 일어난 사건을 이제 보면 되겠죠. 네. SK텔레콤 사태가 있었으니까요. SK텔레콤이 결론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3%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SK텔레콤의 그 지난해 매출액이 한 12조 한 7천억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러면 예. 징벌적 손해액을 3% 맥스로 잡으면 약 3천억 원대가 되는데 실제 SK텔레콤이 정부로부터 받은 최종 과징금은 한 1,200억 정도, 1,300억대로 지금 받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SK텔레콤에서 또 당연히 소송을 하겠죠. 예, 이렇게 예. 되면 1% 미만으로 이제 소송 금액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예. 지금 쿠팡의 경우에는 지금 3분기 매출이 12조를 돌파했으니까 원래 전체 매출액이 한 30조, 35조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니 그러면 아마 맥스로 손해배상 3%를 한다면 한 1조 정도 1조. 로 되는데
SK텔레콤 아까 유사한 예를 들었듯이 이게 이제 지나면서 뭐 여러 가지 강경 그리고 또 행정 불복 소송 이렇게 가면 역시 1% 미만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아프지만 뭐 그렇게밖에 지금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참 어이없는 게 임원들은요 신고 직전에 현금화했다고 해요. 예. 네, 이게 굉장히 저는 예. 심각한 보라를 해주더라고 예.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금화한 임원이 2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은 가우라브 아난드 이분이 CFO예요. 예, CFO. 그러니까 CFO면 아,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알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로. 사람이죠. 이분이 지난달 10일 날 본인 주식 75,350주를 네네네. 그때 주당 29달러에 매도를 신고를 했거든요. 예. 매도가액은 218만 달러니까 한 32억 원 정도 되는데 봐야 되는데 그런데 쿠팡 사태가 터진 게 1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8일이면 일주일 전에 이거를 이제 팔았다는 거예요. 네. 그 문제는 뭐냐면 쿠팡이 이번 사태를 보면 지금 쿠팡에서 지목하는 유출자가 개발자가 작년 12월 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출한 날짜를 보면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예. 6개월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거예요. 퇴사하고 나서. 이제 쿠팡은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은 몰랐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게 CFO가 유출을 스스로 이야기한 18일 일주일 전에 본인 주식을 팔아서 매도를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예. 모를 수가 없었다. 예. 알고도 계속 뭉갰다는 것을 오히려 방증하는 사실이 되고 네. 이제 금색 부분을 총괄하던 프라다 콤발리 전 쿠팡 부사장도 17일 날 그 매도를 했는데 이분은 77만 주 매도했어요. 한 11억 정도 되는데 물론 이분은 그 지난달 14일 날 사임을 하고 예. 사임한 이후에 나는 매도했다고 항변을 하지만 과연 이분도 몰랐을까? 다 C 그러니까요. 레벨인데 예. 예. 이 정도로 보면 이 쿠팡의 행태가 굉장히 괘씸한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쿠팡은 계속 언론을 통해서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네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유출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노출이 되면 노출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우리가 실수로 우리가 뭐 홈페이지나 다른 걸 통해서 노출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책임져야 되냐면은 그냥 보완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 차이 때문에 쿠팡은 계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라고 얘기했지만 정부에서는 이건 유출이라고 지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안들을 그리고 사과문도 딱 이틀 올리고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임원들은 주식을 발표하기 전에 매도를 해버리고 이런 사안들을 보면 쿠팡이 뭐를 해줘도 심하고 이거는 고객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사안이 볼 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전국민 대규모 정보 유출을 지금 만들었으면서 그에 대한 제대로 해명이나 여러 가지 반성의 기미는커녕 이러한 이제 뒤에서 이제 수습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발각이 되는 거잖아요. 참으로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들은 먼저 이제 노출이라고 했지만 정말 유출인 거고, 그리고 사실 정보 유출도 정보 유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미국에서는 국가 안보로 보는 거잖아요. 네.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고 이게 안전과 직결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파장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예. JP 모건이 예.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잖아요. 예. 최근에 예.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쿠팡의 우월적 시장 지위로 봤을 때 주가에 타격이 없을 것이다. 라는 플러스 뭐라 그랬냐면 두 번째가 저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뼈가 아픈데 예. 한국민들은 개인 유출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그렇게 딱 써놓은 예, 거예요. 써놨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앞서 있었던 SK텔레콤이나 KT나 다른 유사한 개인 유출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예. 최근에 이 스캠 범죄라든지 다른 범죄 쪽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뭐냐면 쿠팡의 정보는
이 스캠 정보라든지 이런 범죄를 저지를 때 범죄의 ROI가 높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단순 SK텔레콤의 개인정보는 전화번호라든지 유심칩 이런 건데 네. 쿠팡은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송 패턴이 들어가 있으면 네. 쿠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집을 언제 배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죠. 네네. 두 번째, 구매 내역을 유출을 하면 그 사람의 소득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주문 품목을 알면 그 집의 가족 구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혼자 사는지 예. 둘이 사는지 세 명이 그렇죠. 알 수가 예,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약을 어떤 걸 하는지를 알면 건강 상태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정보를 알면요. 거의 다 아는 거죠. 스팸이 민감한 거. 예. 스팸이 굉장히 정밀하게 스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아주 속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스팸의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쿠팡 정보를 가지고 범죄의 ROI가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쿠팡의 정보는 이전에 SK텔레콤이나 KT정보하고는 이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예. 네. 물론 대표님도 쿠팡 쓰셨었죠? 쓰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럼 대표님하고 제 정보도 다 털린 거고 네. 저는 또 최근에 어이없는 게 인스타 정보까지 털렸거든요. 해커의 공격을 받아서 뭐 네. 일련에 이렇게 좀 멘탈적으로 좀 또 영향을 받았는데 이러한 일들을 겪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말 기업들 뭐 인스타 같은 건 메타이긴 하지만 그 정보 보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아까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그 민감성이 좀 낮다라고 그렇죠. 지적한 것처럼 좀 보안 인식을 많이 깨우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경험을 통해서 좀 알게 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통산업 안 그랬던 거잖아요. 거대 네. 기업인 쿠팡도 안 그랬으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기업들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건 세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과징금이 있고요. 네. 두 번째가 뭐 영업적인 뭐 여러 가지 제재가 있고 정부 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이제 실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집단 소송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집단 소송에 대해서 조금 규제를 좀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의 집단 소송은 사실은 그 정권사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나머지 집단 소송은 뭐냐면 소송에 참여자만 소송 대상이 됩니다. 지금 10만, 20만 나오는 것도 내가 참여했을 때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불참 의사만 없으면 한 사람이라도 소송을 이기면 해당되는 소비자가 다 죽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리고 소송 제기 조건도 우리나라는 요건이 되게 엄격합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별 입증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대표성이 인정 시에는 집단 전체에 다 인정을 해줍니다. 전혀 다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합의가 드물고 판결 중심인데 미국은 합의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제가 아까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 정도로 심각한데 집단 소송에 또 참여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면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왜냐하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쿠팡이 지금까지 보안 쪽에 투자한 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요? 한 작년 경우에 한 890억 정도 했는데 전체 투자 비율의 4%밖에 안 됩니다. 그 다른 유통마켓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현대홈쇼핑 같은 데는 한 8.2%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8.2%. 8.2. 그러니까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 쿠팡이 보안 쪽에 굉장히 취약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투자 비율을 봐도 일반 투자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서 유통산업 전반의 이런 취약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업들은 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냥 매몰 비용을 생각하거든요. 돈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력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은 CISO를 두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전문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 있는 인력이 0.1% 이내입니다. 엄청 작네요. 네, 그래서 아마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 기회에 정부 단이나 민간 단에서 새로운 좀 어떤 규제를 확립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보안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흐름을 봤거든요. 근데 첫날만 그냥 몇 종목 반짝이더니 아주 차분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투자 관점에서. 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예. 이번 쿠팡 사태가 이제 두 가지 갈래로 갈라진 것 같아요. 네네. 일종의 쿠팡에 대안제가 있느냐로 예. 보는 어떤 주식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CJ 대한통, 이제 로켓 배송 이런 게 줄어들면 대안 뜨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 그리고 뭐 이제 G마켓, 알리 뭐 이쪽인데, 예. 근데 이번에 사태를 재밌게 보면 초기에 사건이 터졌을 때 중국 개발자라는 말을 딱 붙임으로 인해서 네이버나 그러니까 알리나 G마켓으로 가는 소비자들을 막아버렸습니다. 거기다가 G마켓도 사고가 터져버렸죠. 예. 예, 그래서 보안제로 갈 수 있는 게 다 차단됐고 아. 또 하나 이제 테마가 뭐냐면 실제 보안업체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부 구성원에 대한 보안이 아니라 외부에서 문서나 여러 가지로 뜨는 보안업체들이 몇 개 주식이 뜨는데 지금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여전히 약간 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갈래로 지금 보안제가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탈팡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쓰이던데 그 움직임에 다른 유통 거대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 기회를 좀 찾아서 제대로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네. JP모건에서도 좀 자존심 상하는 리포트를 냈지만 네. 우선 저는 탈팡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우선 제가 재밌는 거는 제가 이틀 전에도 다른 방송에서 몇몇 교수분들과 이 사태 관련해서 예. 한 시간 정도 토론을 했는데 우스갯소리로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오면서 그래도 쿠팡을 주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카카오 사태하고 비슷하다 봐요. 예. 카카오가 대형 사고를 터뜨리고 나서 사실은 대안이나 보완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탈을 못했거든요. 네. 쿠팡은 그냥 유통업체라 보기보다는 사실은 쿠팡에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쿠팡의 그 유료 회원 가입자 수가 줄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걸려 있는 게 단순히 쿠팡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컨텐츠 보죠. 네.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쿠팡 플레이 아마 해결이 안 될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제가 없는 게 제가 안타깝고 그나마 유통 쪽인 대안제가 있는 곳, 그나마 대안할 수 있는 곳은 네이버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이버요. 네이버 플러스가 유일하게 쿠팡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강점은 새벽 배송이잖아요. 예. 이제 클리하고 손을 잡고 새벽 배송을 조금 할 수 있다면 그나마 대안제가 될 수 있어서 나머지 기업들은 일단 현재로는 쿠팡의 대안제로 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보안은 빵점인데 그동안 소비자 락인 효과는 좀 해놨나 보네요. 너무 네.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쿠팡의 새벽 배송이나 그 빠른 스피드에 너무 길들이 있어서 사실 없으면 굉장히 불편할걸요. 네. 예. 저는 더 안타까운 건 쿠팡이 이걸 알고 그랬다. 저렇게 교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경종 울릴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쿠팡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이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과징금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자성의 노력 얼마나 기울이는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마주 앉는다. 표면적으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의 협력 논의지만 그 이면엔 한국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의 인프라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손 회장이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오픈 AI, 오라클 등과 함께 전 세계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인프라 전쟁의 최전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AI 3강 도약 구상은 손정희 회장의 글로벌 AI 인프라 전략과 맞닿아 있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세계 AI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도체와 전력 그리고 네트워크를 하나로 엮는 AI 팩토리 구상이 현실화되는 순간 한국은 단순한 기술 소비국이 아니라 AI 인프라의 공급국으로 격상될 수 있다. 결국 이번 회동의 진짜 목적은 AI를 누가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AI가 작동할 무대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주도권 싸움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로보틱스 등 주요 제조기업들이 총 1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연계하며 산업금융통합 모델을 본격 가동했다. 민간이 먼저 쏘고 정부가 화답하는 상향식 산업정책의 신호탄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라인의 AI 전환을, 현대차는 로봇 생산과 AI 모델 개발 투자를 추진한다. 두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에코프로비엠은 AI 팩토리, 퓨리오사 AI는 차세대 반도체 분야 투자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계획을 국민성장펀드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영해 내년 초부터 대규모 자금 집행에 들어간다. 산업계는 R&D 중심 정책에서 시장 중심 스케일업으로 전환됐다며 민관 연계 모델의 실효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원전 시장을 둘러싼 SMR 전쟁이 본격화됐다. 한일 대미 투자금의 첫 투자처로 원전이 부상하면서 한국 건설사들이 단순한 수주 경쟁을 넘어 에너지 패권전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고 있다. 현대건설은 미국 홀텍과 손잡고 미시간주 팰리세이즈 부지에 SMR 건설을 추진 중이며 미 에너지부로부터 4억 달러 보조금을 확보했다. DLNC는 엑스에너지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해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협력 중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SMR 전용 라인 투자를 앞두고 있다. 삼성물산은 GE 히타치와 대우건설은 체코 두코반이 원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르네상스 기조와 한일의 대미 투자 흐름이 맞물리며 K원전은 기술 수출을 넘어 에너지 외교의 전진기지로 진화하고 있다. 경쟁은 단순한 시공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질서를 새로 짜는 전쟁에 가깝다. 안녕하세요. 마크맵을 신일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깜짝 놀라셨죠?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저도 이 목소리가 약간 좀 걸걸거리죠, 지금. 이상한데, 오늘 5번째 시가총액 5위 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5위를 하기로 해서 그런지 지금, 이거 무슨 일입니까, 진짜? 빨리 들어가죠. 자, 코스피 현대차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5위라고 했죠. 왜냐면 지금 5위는 삼성전자 우선주인데 우리가 삼성전자를 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를 따로 하는 것은 그쵸, 우선주를 따로 이걸 할애해가지고 하기가 좀 없잖아요, 내용이. 그쵸? 그래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랑 우선주랑 삼성전자는 같은 몸이니까요. 현대차가 실질적인 5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냐 현대차냐 그 관건이었는데 현대차의 최근 퍼포먼스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이거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거 난리가 났어요. 커뮤니티도 지금 이거 30만 원 돌파했거든요. 현대차가 이럴 것 같았으면은 기대는 했었는데 기대조차 안 했었죠. 솔직히 말해서 현대차 기대를 안 했었잖아요. 이거 지금 언제까지죠? 지금 올 중반이 뭐예요? 지금 한 2주일 전까지도 현대차 절대 기대 안 했습니다. 이거 누가 기대했습니까, 현대차? 현대차 기대 아무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테슬라 하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쵸? 물론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는 아닌데 자동차 파는 회사는 테슬라 사지 누가 현대차를 삽니까? 근데 현대차 사야 되는데요, 지금 이거? 지금 현대차 빨리 보겠습니다. 이거 현대차 이거 왜 이런 거죠, 지금? 이거 미쳤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테슬라가 된 것 같아요. 자, 기업계획 보겠습니다. 자, 1967년, 믿어지지가 않는데, 저 지금. 2021년도 현대자동차 그룹 직할 경영체제로 전환돼서 계열사 간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차량 할부금이 결제된 철도 차량 제작, 이런 사업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있잖아요. 현대캐피탈? 그쵸? 차량 할부금융도 하니까 자동차 사면 딜러분들이 다 그렇게 끼어서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일시불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일시불로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이거 현대캐피탈 거를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금리를 잘 해주겠다 이러면서 하잖아요, 다. 자, 그래서 그냥 먹는 거다. 그렇죠? 현대모비스도 그냥 먹는 거고, 맞죠? 현대차 부품 가려고 공업사 가면은 그 교통 자동차 공업사 중에 동네 공업사 말고 현대모비스 그 현대센터 가면 다 현대모비스 부품 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먹여 살리는 거죠, 현대차가. 현대 제네시스 브랜드. 자, 제네시스 요즘에 그거 나온 거 보셨어요? 오픈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잘 뽑혀 나오던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차 등 전동화 라인업 확대 중입니다. 자, 2045년에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일단 가능할런지 모르겠는데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저기서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현대차가 수소차, 수소 전기차 할 때 그 막 뭐 비아냥 많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거 도요타 뭐 만나고 이랬을 때 밑에 야 이거 대세는 전기차고 테슬라가 잘 나가는데 뭐 폭발한다 뭐 이러면서 수소 폭탄 차를 만드냐 이러면서 그쵸?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래의 패권은. 자, 수소차 하고 있고. 자, 이번 연도 실적 보겠습니다. 3분기 누적 매출액 8.4% 감소, 증가, 영업이익은 14.4% 감소, 당기순이익 17.9% 감소. 그러니까 지금 3분기까지 실적도 안 좋단 말이에요, 이게. 그쵸? 이 현대차 어떻게 저렇게 됐나. 자, 완성차 부문은 미국 HM, GMA 생산 능력 확대 및 인도 푸네 공장 가동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였으나 전기차 캐즘과 관세 이슈로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이 감소함. 자, 이 매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이제 매출 총이익이 먼저 나오죠. 영업이익 전에. 저건 매출의 원가만 뺀 거예요. 딱 그 재료비나 이런 것들만. 근데 그게 이제 매출 총이익이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감소했죠. 그리고 2030년까지 글로벌 판매 555만 대, 전동화 차량 330만 대 목표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미래 모빌리티 시장 경쟁력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뉴스 보겠습니다. 뉴스가 제가 뭘 준비했더라고. 이거네요. 그렇죠. 현대차 기아 25%. 이게 뭐 이제 트럼프가 저 뭐 약속을 지켰다 이러는데 이 25%였는데 15%로 지금 인하해줬죠. 그래서 이제 증권업계에서 연간 4.4조 원 비용 절감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신차로 도요타와 승부를 본다.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의 그 명가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은 뭐 그때 르포 봤는데 다큐멘터리인가 TV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도요타를 비롯해서 일본 차는 전기차를 안 만들어.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를 막 기자가 막 다 찾으러 가는데 없어요. 그래서 뭐 저기는 왜 저렇게 하냐 했더니 뭐 그 아키오 회장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이게 뭐 우리는 이게 전략이다. 뭐 전기차는 그 캐즘에 빠질 거고 뭐 대략 맞지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 시간에 뭐 시간을 벌면 된다고? 전기차 캐즘에 빠졌을 때 우리는 나중에 하면 된다. 근데 아키오 회장이 그런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아키오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키오 회장이 말하는데도 안 믿었다니까요. 그때는 전기차가 대세고 배터리 회사가 잘 나가는데 저 아키오 회장 바보다. 저거 이미 늦어가지고 뻥까 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전기차 캐즘 빠지니까 와 아키오 회장 맞았네 이러잖아요. 그렇죠? 웃기죠 참. AVP 본부 이끈 송창현 사장이 오늘 사임했다. 뭐 저 소식 나오더라고요. 그 오늘 최근 소식 나왔고요.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커뮤니티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이게 웬걸인가? 지금 이게 왜 이러죠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젠스남 회장이 몰고 있는 차 같은데요. 목적지까지 반도 안 왔습니다. 승차감은 괜찮으신가요? 자, 그리고 현대 덕분에 따뜻한 연말 보내겠네. 고마워. 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는 건데 저기에 글에 다 못 담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저분은 현대차를 정말 오랫동안 갖고 있으셨던 분이에요. 또 제 마음대로 상상 스토리 쓰는 거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 글에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글에 차마 담지 못한 넘치는 뭔가를 느꼈단 말이에요. 저는. 저분이 현대차를 정말 오래 투자하신 분이에요. 제가 확인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오래 투자해서 이제 애증이 담긴 거죠. 막 애정이 있는데 증오까지 있는 거예요. 막 너무 짜증이 나니까 현대차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남들이 막 이제 야 아직도 너는 동학개미를 하냐? 난 서학개미 한다. 테슬라라는 게 있는데 야 왜 너무 잘 나가 뭐 난리를 치고 앨런 머스크를 막 찬양하고 그래도 나는 현대차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투자를 하니까
차마저도 내가 바꾸기도 싫은데 계속 현대차를 소나타 시절부터 탄 거죠. 계속 그 모델을 바꾸면서. 그렇게 했는데 믿음에 보답을 못하니까 야, 나 진짜 나도 이제 가야 되나 친구 따라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빛을 본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던 친구들 다 떠나고 이 주변에 현대차 투자한다는 사람 이제 1명, 2명 남았을 때까지 버틴 거죠. 그러다가 폭발하니까 마침 이 온도가 추워지는 이 겨울 이 시즌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나리오를 짰나요? 하여튼 그래서 저런 눈물과 고마움의 표시를 한 겁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제가 알기로는 오래 투자하신 분이 많아요. 시니어 분들도 그렇고 삼성전자, 현대차. 뭐 어르신들은 그 복잡한 뭐 요즘에 어르신이 아닙니다만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분석하는 거 싫어하고 뭐 무슨 알테오젠 리가캠을 막 하는데 뭐 내용이 무슨 저기 N02가 어쩌고 ADC가 무슨 항체 약물을 접합하느니 뭐가 너무 일단 단어 자체가 하나하나가 어렵잖아요. 기사를 읽어내는데 한 문장 읽기가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갤럭시가 얼마 잘 팔렸대더라. 현대차가 뭐 후속 모델이 나왔는데 제네시스가 내가 타는 거니까. 그렇게 알기가 쉬워요. 그리고 옛날부터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하면은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었고 그때 네이버 카카오가 어디 있습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상장하기 이미 훨씬 전부터 투자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굉장히 오래 갖고 있고 그 엄청난 그 모든 역사를 함께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랑 현대차의 움직임만 봐도 다이나믹한데 그 10년, 20년 전 그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IMF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현대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전 초장기 투자자 분들이시죠. 온갖 역사를 그냥 같이 한 거예요. 갓난아기 때부터 같이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것도 있네요. 뭐 이거 조금 지났나요? 이게 사실 짜스 좀 지난 것 같은데 짜스 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다음에 제2의 테슬라는 너야. 이거는 진짜 이게 만약에 현대차가 진짜 이렇게 간다면 이게 다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대차도 테슬라도 자동차 회사인데 그 자동차 회사의 밸류를 넘어서서 받고 있잖아요. 250배인가요? 그 산정하는 것마다 틀린데 뭐 200배, 300배 나오는 것 같던데 PER이? 그러니까 PER이란 게 주당 순이익 EPS가 분모에 있잖아요. 분모분의 분전 아시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업고 있어야 되니까 엄마가 밑에 있잖아요. 분모가 EPS, 주당 순이익. 분자가 뭐예요? 분자가 주가.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잖아요. 주당 순이익이 주가를 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PER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당 순이익보다 주가가 엄청나게 대두란 거예요. 머리가 크다는 거. 그 주당 순이익의 주가가 너무 큰 거잖아요. PER이 높다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PER이 200배라는 거는 200년 벌어들일 순이익이 1년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는 거라니까요, 지금. 근데 이제 왜 테슬라는 그렇게 받는가? 테슬라 그렇게 받아도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크게. 그럼 그 200배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정당화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동차 판매량만 갖고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뭐 옵티머스 로봇 들어가고 뭐 인공지능 시대에 무슨 전기 판매 회사로도 그런 걸로도 들어갔겠죠. 현대차도 원하는 게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현대차도 수소차도 하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저기 이동해가지고 미래에 얘도 이제 인공지능 자동차 시대의 소프트웨어 저기도 될 텐데 물론 그게 저기로 빠졌지만 현대 저기로 빠졌지만 근데 현대차도 왜 그런 대접을 못 받는가? 근데 만약에 진짜 이 지금 30만 원 돌파가 그런 어떤 밸류 업그레이드의 첫 단추라면은 진짜 테슬라처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제2의 테슬라는 너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된다면 진짜 뭐 20-30년 고생한 거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죠? 시니어분들 나이대가 되면은 뭐 홀로 사시는 분들 빼고 만약 결혼하고 뭐 자녀를 낳으셨다면은 자녀들도 이미 다 성장해서 뭐 그렇게 됐겠죠. 그런 것처럼 저게 예상이 될 거예요. 생각이 될 거예요. 무슨 막 똥기저기 가는 거부터 속 썩였던 시절부터 뭐 애가 가출한 거부터 다 봐왔는데 그거 다 필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잘 되면 그거 다 그냥 추억으로 묻어지는 거잖아요. 야, 네가 어렸을 때 그렇게 속색이더니 드디어 엄마한테 효도하는구나. 그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고생하고 이랬던 건 내가 그냥 다 이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그 20-30년 동안 갖고 있을 동안 막 나 속색이고 다른 사람들 비아냥 손가락질 받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잘 되면
모든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2의 테슬라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동안 애증 쌓였던 거 다 환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 될 것만 같은, 그렇죠?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지금 이 역사적 신고가를 가면서 와 지금 진짜 저기가 갈지 몰랐거든요. 이런 구간도 통과할지 몰랐거든요. 이게 지금 현대차 지금 다시 보면은 아 지금 거기를 뚫고 있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 이게 몇 년 세월입니까 지금? 엊그저께 얘기 드렸죠. 이거 2010년부터 이 자리가 무슨 껌딱지 붙여놓은 자리였거든요. 지금 여기를 뚫고 있습니다. 10년부터 2008년 10년부터니까 15년 정도니까 그렇죠? 애 키우는 것보다는 뭐 안 됐네요. 근데 그 전부터 따지면 예를 들어 90년대부터 투자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고도 성장에 그걸 맞았단 말이에요. 95년부터 뭐 2008년 이 정도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 전차 군단의 활약이 있었어요. 그때 차화정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차화정 조선 막 갈 때 그때는 현대차가 주도주였는데 그 뒤로 15년 동안 뒷전에 밀려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그 마의 벽이 30만 원이에요. 오늘 거기를 뚫어내잖아요. 드디어 2025년도 12월 달에. 지금 굉장히 결정적인 지금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저게 만약에 첫 출발이라면 15년 만에 상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올드보이예요, 이거. 15년 동안 갇혀서 군만 동안 먹다가 나와서 미친 듯이 산낙지 뜯어 먹죠. 지금 그 탈출하는 그 장면에 지금 초입, 딱 스틸컷이 지금 이 장면이라니까요, 지금. 기술적인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자, 현대차 이제 투자 안 하시는 분들, 거들떠도 안 보시던 분들도 지금 다시 보셔야 될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분명히 15년 만에 명장면이 지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코스닥 5위 보겠습니다. 코스닥 5위는 뭔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네요. 자, 오늘 바이오주가 지금 에임드 바이오 빼고는 굉장히 저기가 심하거든요. 알테오젠이 지금 13% 급락하고 있어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2차 전지가 눈에 띄죠. 그래서 자, 5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사실 야, 이것도 정말 극적인 기업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선택을 받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을 모두 상상하신 분이 계실까요? 자, 이게 로보티즈에 마침 주황색이 켜졌는데 로보티즈도 로봇주죠. 로봇주도 꽤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딱 우연찮게 커서가 가서 12위에 로보티즈가 또 있잖아요. 로봇주를 또 상당히 많이 시가총액이 커졌습니다. 자, 저기 보겠습니다. 기업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름부터 사실 이름이 또 중요하기도 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장할 때부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무지개 레인보우 이게 많이 듣고 하니까 뭐 이게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눈길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2011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요즘에 이런 기업들이 잘 나가더라고요. 스피노프 된 기업들 있죠. 관공서나 지금 에임드 바이오도 삼성 서울병원에서 스피노프 된 거거든요. 서울병원에서 아마 이 연구하는 의사분들이 차린 것 같은데 지금 또 저기 됐잖아요. 상장돼가지고 순식간에 갑부대열에 올랐고 저것도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들이 창업한 벤처기업이에요. 지금 저런 것들이 지금 사실 그거죠. 우리가 맨날 뭐 연구 학자 하시는 분들이 뭐 대우가 그렇다. 이런 길이 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2025년도에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저게 벤처기업으로 창업했을 때 진짜 돈도 없고 뭐 연구할 돈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진짜 상장 기업이 돼버려가지고 대박이 나버렸죠. 자, 협동 로봇, 초정밀 지향 마운트, 보행 로봇 플랫폼 주력이고요. 안전장치, 산업용 로봇, 우주 관측장치, 험지와 계단 이동 플랫폼 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율 이동 로봇, 의료용 로봇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자, 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협동 로봇이 맨 앞에 있고 보니까 의료용 로봇이랑 자율이동 로봇도 준비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제 넓어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상반기 매출액은 보니까 아까 지금 저기는 현대차는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왔고 얘는 지금 2분기까지 나왔나 봐요. 상반기 정년동기 대비 매출액 67.2% 증가, 영업 손실이 늘어났네요, 이게. 영업 손실이 15.4% 증가, 당기 순손실이 103.9% 증가. 주가는 지금 잘 가는데 보니까 실적은 손실이 늘어났네요. 로봇 산업이 1960년대 제조 현장보다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그쵸?
이미 로봇은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랑 일하고 있지 않았을 뿐이죠. 애국가에 나왔죠. 저럴 때는 애국가, 그 당시에 애국가 보면은 로봇이 막 산업형 현장에서 일하면서 불꽃 튀는 거 장면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랑 친하지가 않은 로봇이죠. 그때 친한 로봇은 어디서 봤습니까? 앨런 머스크가 요즘에 맨날 얘기하더만요. 스타워즈의 금색 로봇이랑 은색 로봇 얘기하더만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잖아요. 스타워즈에 나온 로봇은 친숙했지만 그 로봇이 생활 속에서 일하지는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로봇 산업이 최근 10년 동안 협동 로봇이 더 작고 저렴해서 중소기업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협동 로봇 시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협동 로봇 시장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주력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협동 로봇이니까 뭐겠어요? 공장에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랑 협동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로 어디 나타났습니까? F&B, 푸드 앤 베버리지 현장에 보통 나타났죠. 주로 사장님이랑 같이 협동하죠. 처음에는. 치킨집 사장님, 피자집 사장님, 통닭집 사장님, 그쵸? 그 사장님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사장님의 일손을 덜어주는, 그게 또 뭐랑 맞물렸습니까? 인건비의 상승.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 때문에 차라리 로봇 두는 게 낫다 아니에요, 이게. 그쵸? 그리고 지금 앨런 머스크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먼 미래에는 로봇의 가격이 낮아져서 사람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다 로봇이 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로봇이, 협동 로봇 시장이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자, 이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나왔군요. HD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자, 제가 계속 아까 설명드렸죠. 푸드 앤 베버리지 현장에서 사장님의 일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치킨집 사장님한테 수주를 받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뭐 하는 회사입니까? 배 만드는 회사네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소로 간 거예요. 치킨집에서 일하다가 조선소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중요한 뉴스인 거예요. 자, 협동 로봇 용접 시스템. 여기도 협동 로봇인데 협동 로봇이 일하는 데가 푸드 앤 베버리지가 아니라 조선소가 됐네요. 협동 로봇 용접 시스템 총 35세트. 자, 아까 전에 알바에 대한 인건비 얘기도 했지만 그럼 아르바이트도 그런데 치킨집 아르바이트도 솔직히 스킬이 뛰어나야 되지만 우리가 단가로 봤을 때 저 용접공들은 몸값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 조선소들의 용접공을 한두 명, 세 명 쓰는 것보다, 그리고 또 일이 위험하기도 하고, 협동 로봇이 도입이 된다면 단가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35세트 수주를 했대요. 보니까 협동 로봇 30대인데 스페어로 갈아 낄 수 있는 게 3대가 포함된 겁니다. 자, 보니까 용접 로봇이 RB3730이네요. 무게가 11kg. 야, 11kg면은 여러분들 헬스클럽에서 그거 5kg짜리 아령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가볍네요. 그리고 조선소 내부의 협소한 공간이나 복잡한 구조물에서 안정적으로 용접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야, 조선업 자동화. 야, 이거 어디서만 보던 얘기입니까? 뭐 우리 치킨집을 창업했는데 치킨 주방이 다 자동화가 돼서 알바를 안 돌리고 우리 2명으로만 일하는데 뭐 이런 거 막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런 게 조선업에도 지금 자동화가 지금 접목이 되고 있다. 아크 센싱, 터치 센싱, 위빙 프로파일, 동급 대비 가장 많은 용접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오, 좋네요.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이 조선소는 후판이라고 두꺼운 판을 붙여가지고 큰 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사이사이를 다 용접을 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용접공을 구하기도 힘들고, 요즘에는 다 뭐 조선족이니 동남아 인력만 오기 때문에 고급 용접공들이 부족하고 저희가 높습니다. 몸값이 엄청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조선소의 진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이거에 나서서 이제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아까 어디서 시작했다고 그랬죠? 카이스트. 카이스트 원래 뭐 발명했어요? 휴보. 이족 보행 로봇. 지금 옵티머스 로봇이 이미 있었다니까요. 카이스트에는. 근데 그게 전시용으로만 쓰였죠. 전시하면서 애들이 와서 와, 이게 휴보예요. 와, 이거 대단합니다. 와, 멋있다. 나도 커서 과학자가 돼야지. 이런 거였는데, 자, 지금 그 시대가 옵니다.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족 보행 로봇이 있다는 거.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커뮤니티. 자, 로봇대장 로보티즈. 네, 아까 12회 로보티즈가 있었잖아요. 로봇대장 로보티즈께서 이번 달 로봇손 출시로 다 해주실 거예요. 어제 팔 걸. 자, 아니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다시 오르잖아요. 그렇죠?
어제 팔 거 안 판 게 다행입니다, 이분. 자, 차트 보니 백록담이네. 차트 보니 백록담 수준이라는 걸까요? 그 얘기를 하신 거고요. 자, 울렁울렁.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이 일단 좀 흔들리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괜찮지 않나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의 신고가 최고가예요, 지금. 자, 그리고 휴림 로봇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자, 역시 대장주로 와야죠. 자, 휴림 로봇도 잘 갔습니다. 휴림 로봇에서 왔습니다. 가봅시다. 자, 분위기 좋네요, 여기도.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거의 신고가 수준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코스피 시총 5위, 현대차 실제적으로 5위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총 5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전부 다 신고가 영역이에요. 현대차는 30만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0만 원이라는 마디지수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 모습들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50만 원 이미 11월 달에 갔다 왔죠. 찍먹하고 지금 47만 3천 원, 4천 원 하고 있는데 다시 50만 원 재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지금 힘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보합, 강보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0.1, 0,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촌철살인의 마켓마블 코멘트 한번 꼽아봤습니다. 오늘 현대차 커뮤니티에 있는 글을 꼽아봤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저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자,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제가 아까 그 서론을 다 얘기했죠. 뭐 시니어가 뭐 애를 키우면서 했던 감정이 저기 드러나고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했죠. 그 얘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이거 하나로 끝나요. 제가 저 글씨까지 정확하게 셌어요. 아가 몇 개인지까지 셌어요. 똑같이 하려고. 아가 7개더라고. 아가 7개. 세느라 힘들었는데 눈이 노안이 와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의 마켓마블 코멘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더 갈 것이라고 외치면서 제가 이 마켓마블 오늘 이번 주 이 의미를 얘기 드렸죠. 우리나라도 매그니피센스 7에 해당되는 매력적인 종목이 충분히 있으니 이제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강한 수급에 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5천, 6천 시대를 맞이하자. 이런 관점에서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나쁜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는 불태워 보내는 식으로 하자고 외치면서 끝났죠. 이건 불태워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자고 하는 의미로서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수 잘 맞추시기 바라고 같이 외쳐주세요. 돌박!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양 지수 모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장 초반 탐색을 했는데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펼쳐졌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일단은 비슷한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양 지수 상황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현대차 그룹과 LG 그룹의 이 상승 탄력을 힘에 받아서 장중에 4,06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4,050선을 여전히 지지받고 있고요. 0.57%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7%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알테오젠의 급락과 함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ABL 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들이 함께 빠지면서 오늘 930포인트를 내려놨습니다. 921포인트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200은 0.58%가량 상승입니다.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2,5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기관은 3,8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개인의 6천억가량 순매도가 출회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반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개인의 순매수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분위기가 일단 매매 동향에서도 엇갈리고 있고 지수 자체적으로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의 수급이 엇갈리는 모습도 체크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다시금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됐고요.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을 넘으면서 출발,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47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이어서 살펴보시죠. LG그룹의 계열사 CEO들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찾아 AI 데이터 센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에 오늘 LG그룹사가 일제히 강세를 보입니다. LG전자는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를 비롯한 LG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현지 시간 1일 미국 MS 본사에서 LG그룹의 차세대 데이터 센터 기술을 전시하고 소개하는 AI 데이터 센터 테크쇼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사티아 나델라 MS CEO와 류재철 LG전자 CEO 사장 등 LG그룹의 주요 사장단이 총 출동했습니다. LG그룹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냉난방 공조 시스템과 ESS 토탈 전력 솔루션 등을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그룹이 주요 사장단과 MS CEO가 만나면서 차세대 데이터 시장 관련 협력안을 논의한 건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향후 AI 데이터 센터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오늘 그룹주의 주가를 일제히 끌어올렸습니다. LG 일단 4.66%가량 오르면서 85,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오늘 신고가 경신했는데 여전히 강합니다. 5.7%가량 상승, 10만 원 선 넘어섰습니다. LG CNS도 7% 넘게 튀어오르면서 데이터 센터 협력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주가도 2.44%가량 상승, 42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 주가가 오늘 1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독일 법원이 미국 제약사 머크의 키트루다 SC에 대해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할로자임의 예비 금지 명령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법원은 할로자임의 유럽 특허 중 하나인 엠다제와 관련해 키트루다 SC에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머크는 알테오젠의 파트너사로 키트루다 SC는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변경 기술이 적용된 제품입니다. 다만 향후 이러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머크는 올해 8월 엠다제 특허에 대해 독일 연방특허법원에 무효 심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머크의 가처분 항소와 무효 소송이 병합되어 이번 가처분 판단이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로자임과 머크의 특허 분쟁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오늘 알테오젠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시간 주가도 함께 열어보시죠. 지금 1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중에 16%가량 급락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12%가량 급락 중이고요. 45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에임드바이오의 주가는 어제 이어 오늘도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어제 상장과 동시에 300%가량 급등, 오늘도 30% 상한가로 출발했고요. 5만 7,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11,000원입니다. 현재 시간 4일 발표된 미국 주간 실업 보험 청구 건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23일에서 29일 미국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9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2만 7천 건 감소한 건데요. 2022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이번 감소가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한 조정이라고 봤습니다. 시티는 이번 감소에 대해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면서 향후 몇 주 안에 다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업보험 청구 감소는 고용시장이 견조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다음 주 9일부터 열릴 FOMC 회의가 더욱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다음 주 열릴 FOMC를 주목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안에서 가장 상승률이 큰 업종은 건설업종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주택 확산 기대감 때문인데 일단 중소형 건설주들 어제 이어 오늘도 좋습니다. 대형 건설 오늘 상한가 기록한 이후 지금 16%가량 상승 중이고요. 1996원 선 지나갑니다. 동부건설 주가도 오늘 상한가를 장중 기록했지만 지금 2.36%가량 오름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6,0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오늘 꽤 특징적입니다. 시가총액 상위단 안에서 가장 큰 상승 탄력이 종목에서 붙고 있는데 오늘 신고가 경신했고요. 미국 관세 소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에 따른 실적 기대감 여기에 더해서 로봇 관련 모멘텀 함께 붙으면서 30만 2,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FOMC를 앞두고 어느 정도 관망 기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도 현대차 같은 종목들 그리고 LG그룹주가 코스피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시장은 FOMC에 대한 그러한 전망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어떻게 보면 다음 주가 시장에서 본 게임입니다. 오늘은 본 게임을 하기 전에 약간 좀 지켜보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다음 주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좀 짚어드릴게요.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신경 쓸 거리는 좀 있는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본 게임 앞두고 좀 지켜봐야 될 요소들이 상당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산타 랠리가 뭐 크게 올 것 같지 뭐 이렇게 보따리가 클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적어도 뭐 작은 쇼핑백 정도의 산타 랠리는 있을까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에서 이제 그 가장 크게 좀 악재로 작용했었던 세 가지 이슈 중에 두 가지가 굉장히 빠르게 좀 완화가 됐죠. 뭐 미국발 산타 랠리 가능성이 그만큼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AI 버블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완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가장 이제 트리거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무조건 환율단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12월은 특성상 외국인들이 적극적일 수는 없습니다. 북클로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크게 뭐 매력을 느끼더라도 현실적으로 자금이 크게 유입될 가능성은 높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뭐 반도체, 조선, 방산, 뭐 전력 설비 뭐 이런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연속 있는 그런 상승을 보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물론 이제 오늘 바이오에 좀 부침이 좀 있긴 합니다만 개인들의 선호가 높은 뭐 바이오, 로봇 이런 좀 성장주 쪽으로 계속해서 좀 돌아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시장은 이제 정규장만 봤을 때 코스피랑 코스닥을 합쳐서 20조에서 25조 정도가 돌아가는 시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환매에 어울리는 이제 그런 좀 거래 대금의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논리상 이 정도가 나오면은 계속해서 강세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논리로 인해서 계속해서 약세가 나올 가능성도 그만큼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자칫 이제 사면 빠지고 그리고 팔면 올라가 버리는 이제 그런 엇박자를 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포트폴리오 전략이 중요한 이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개별성보다는 역시 이제 섹터의 비중 조절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훨씬 좀 용이한 이제 그런 시점이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난주와 이제 크게 다르진 않아요. 반도체, 원전 하고 이제 전력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이렇게 크게 세 섹터에는 그래도 한 60에서 70%의 비중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게 그래도 시장과 멀어지지 않는 방법이고요. 나머지를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뭐 방산이나 조선 같이 박스 하단에서 좀 저가 매수 좀 편하게 가실 분들은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이렇게 좀 나머지 비중을 가져가시는 방법 혹은 나는 좀 매매 화끈하게 좀 속도감에 한번 취해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역시 지금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제 로봇 관련된 섹터에서 단기 대응을 하는 이제 이런 방법에서 시황을 대응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LG도 그렇고 LG CNS가 한 7%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LG의 AI 원팀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뚫었다라는 이슈 때문에 네. AI 붐에 올라타서 긍정적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거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 지금 뉴스가 굉장히 좀 핫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글쎄 오늘 뭐 당신 같으면은 대형주 중에서 어떤 걸 좀 사보겠어라고 질문을 주시면 저는 LG전자라고 좀 말씀을 LG전자를, 이렇게 좀 예. 말씀을 드릴 만큼 오늘 LG전자
LG전자와 LG 관련된 계열사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소위 이제 팀 LG라고 할 수 있겠죠. 계열사인 LG전자, LG U+, LG 에너지 솔루션, LG CNS. 그러니까 네. LG전자는 이제 하박이라고 하는 이제 공조 시스템, LG U+는 이제 통신회사답게 이제 네트워킹,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AI 관련된 ESS, 그리고 LG CNS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관리 전반에 그런 턴키를 수주를 했다라는 좀 내용이 좀 나오면서 그간 이제 SK나 삼성이나 현대차 비해서 뭐 로봇도 있고 AI도 있는데 좀 부각을 받지 못했잖아요. LG 네. 그룹이 약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멀티플을 확 늘릴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오늘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간 예상 지출이 지금 110조 정도로 연간 지출입니다. 우리 돈으로 110조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매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였다라는 레퍼런스를 통해서 다른 그런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관리의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랑은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번 주 들어서 LG전자 뭐 LG CNS 또 LG 에너지 솔루션, 뭐 LG 이노텍까지도 굉장히 좋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었는데 아무래도 사전에 뭐 이런 좀 루머가 좀 들어가서 미리 좀 움직였던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뭐 밸류도 그렇고요. 수급으로 봤을 때 뭐 LG 관련된 종목, 해당 종목들 다 나빠 보이지 않고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오늘도 지금 시장에서 선호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LG 전자가 뭐 자기 자본이 지금 20조 중반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시가총액 뭐 15조, 16조 수준이에요. 뭐 이 정도라면은 LG전자 뭐 한 12, 3만 원 정고점 딱 올라가더라도 크게 이상할 거는 없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LG 전자를 비롯한 LG 계열사들 뭐 다음 주 한번 눈여겨 보실 만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그룹주, LG, LG전자, LG CNS 등등이 오늘 상승폭이 괜찮네요. 네, 살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니 해도 원전이 눈에 들어옵니다. 최근 뭐 오늘 앵커 브리핑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같이 원전 호재 이슈들이 하나씩 꼭 끼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주가는 좀 더디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따가 뭐 다른 섹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연말에 큰 수주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죠. 불과 이제 한 1, 2주 있으면은 이제 또 다들 크리스마스 휴가 떠나는 이런 와중에 네. 누가 이제 머리 맞대고 뭐 예산 집행하고 뭐 이럴 가능성은 높지가 않겠죠. 근데 AI를 비롯한 이제 전력기기에 대해서 계속 뭐 자산화되어 가고 있고 오늘 이제 젠슨 왕도 지금 칩이 문제가 아니라 전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것도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부터 SMR까지 이제 수요를 자극한 뉴스들은 다양하고 많아지고 있는데 역시 이제 그 트리거가 될 만한 수준은 다음, 그러니까 내년도 1분기 정도는 내년 1월 정도는 돼야지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저가 매수를 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원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어제 한 얘기, 그러니까 한일 투자 펀드도 원전에 향후 이제 5년간 1기가와트 이상의 1기가와트 정도면은 이제 중대형이죠. 네. 보통 이제 2에서 5기가와트 정도를 우리가 일반적인 대형 원전으로 분류를 했을 경우 이건 SMR이 아니냐 중대형 원전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10기를 착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따른 또 약관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여기에 참여한 국가들의 기업들을 우선순위로 배정하는 그런 이제 우선권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지위에 따라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좀 좋은 뉴스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와중에 지금 뭐 트리거를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발 110조의 그런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몫이 정확히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막연한 수혜라는 점 자체가 지금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좀 원동력이다 이렇게 좀 역설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이제 뭐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테라파워의 첫 SMR 쪽에 그런 소재를 이제 수주를 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거는 우리나라 탑픽뿐만 아니라 전 세계 SMR 또 원전의 밸류체인을 꼽을 때 10대 기업 안에 늘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지표 종목으로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여야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표성을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 뭐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약간 보조적으로 나는 도저히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대형주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보조 설비에 좀 특화되어 있는 이제 BHI나 또 같은 지표 종목으로 손색이 없는 한정기술 같은 종목으로 좀 저가 매수 그리고 조금 이제 중기적인 호흡으로 뭐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원전을 바라보시면 나중에 좀 트리거가 나와서 좀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소외되지 않게 이렇게 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해서 현대차 그룹주, 특히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7% 상승하면서 네. 오래간만에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 그동안 못 갔는데 로봇이 장착되면서 좀 분위기가 반전된 모습이네요. 예. 요즘 이제 뭐 현대차도 그렇습니다만 대형주들이 52주 신고가 아니면 박스권을 뚫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고점이다, 너무 바닥댐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부담스러워하시기보다는 그거를 쫓아가는 수급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박스를 뚫고 새롭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자동차 쪽, 뭐 LG 쪽,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런 대형주들 바닥만 생각하시면 절대 매수를 못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52주 신고가 혹은 전고점을 뚫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그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으시더라도 한번 그런 종목들을 좀 수급적으로 따라가 볼 만하다라는 점 먼저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이게 이제 뭐 촉발된 거는 이제 HL만도가 이제 로봇 부품으로 좀 움직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난주 초부터 좀 나왔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왔었던 이제 자동차 관세 소급 소식, 또 트럼프의 로봇 산업 지원 소식, 그리고 현대차의 로보틱스 파운드리 뭐 이런 것들이 하나가 다 좀 이렇게 열리면서 동시에 다 열려가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좀 될 것이 되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가시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그동안 좀 있었어요. 도대체 뭐 로봇 기업들 뭐 지금 시가총액 막 5조, 10조 되고 있는데 매출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대기업들이 지분 투자는 해놨는데 도대체 저 기업들하고 뭘 하고 지내는 거야? 아마 약간 이제 이런 좀 의구심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직간접적인 수주가 이번 주, 지난주 나오면서 이런 좀 현시감으로 좀 다가오는 게 아무래도 좀 지금의 투자 지수가 조금 눌려 있는 이 시점에 투자의 그런 선호도가 올라오는 이제 이런 걸로 더해지면서 로봇주가 강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라 하더라도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올라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특히나 제품 쪽이 아니라 부품 쪽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툭하면 조 단위의 그런 좀 시가총액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현대차의 로보틱스 밸류체인, 그러니까 현대차의 로보틱스 파운드리 밸류체인을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는데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자동차의 협력사들, 현대차와 뭐 20년, 30년 동안 오래된 그런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사실 현대차의 공장과 거의 같이 나가 있고요. 사실 뭐 금형 한두 개만 바꾸면 그 라인을 그대로 로보틱스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뭐 조 단위의 매출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뭐 1%, 2% 뭐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게 로보틱스로 연결될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필연적인 이제 이런 좀 사실이 좀 더해지면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논리로 좀 작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핵심에는 아무래도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 로보틱스 파운드리의 핵심이자 현시감을 주는 이제 그런 주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협력사들, 우리가 자동차 부품사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회사들이 이제는 로보틱스를 파운드리 로보틱스로 이제 전용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좀 들고요. 그 이제 신호탄은 HL만도가 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조금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역시 현대차의 계열사들,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SL 뭐 이런 종목들로 조금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좀 중소형주 중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 로봇 관련된 현대차의 로봇 관련된 종목들로 아진엑스텍, 뭐 슈어소프트테크 같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부각이 될 시점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를 노리신다면 소프트웨어 종목들, 뭐 슈어소프트테크, 아진엑스텍 뭐 이런 좀 관심주도 좀 같이 언급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핫한 섹터들 쭉 말씀해 주시면서 관심주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지 네. 우리가 다음 주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네네.
저는 좀 방산을 좀 들고 왔는데요. 방산이요? 네, 예. 지금 사서 이제 뭐 큰 수익률을 올리기는 어려운데 예. 아까 이제 원전처럼 이 정도의 박스 하단에 놓여 있고 이 정도의 밸류라면은 이제 어렵지 않게 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좀 단기 저점을 확인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연말에 수주 공백도 있고요.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도 있고 뭐 나토가 좀 견제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지금 저렇게 생산이 포화됐는데 지금 수주를 받으면 도대체 언제 인도가 되는 거야라는 그런 좀 생산의 이연 우려 뭐 이런 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주가가 약하면 그냥 이래서 약하구나라고 이제 뒤늦게 나오는 이제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뭐 예.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직접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분위기가 좀 투자 심리를 끌어내렸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다양한 국가에서 더 큰 규모로 그리고 더 자주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거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발트해 지역의 안보 위기설 또 중동 국가들의 이제 군비 확장, 그다음에 남미 국가들의 이제 노후화된 무기가 현대식으로 교체되는 주기, 또 동남아 지역에서 국지적인 분쟁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면 어느 때보다도 한국산 무기의 빠른 그러니까 한국산 무기의 자랑으로 볼 수 있는 빠른 납기가 굉장히 좀 부각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올해 올랐었던 만큼 뭐 똑같은 수익률로 내년에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정도의 가격대라면 부담 없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이게 하락 전의 가격은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은 좀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뭐 저가 매수 시기로서는 크게 뭐 좀 무리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은 뭐 뻔한 종목들입니다. 일단 포병 전력 확보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의 수주가 지금 임박하고 있죠. 이집트와 아랍에미레이트 모두 지금 수주에 예상이 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남미와 중동 동시에 지금 K2 전차의 협상이 진행 중인 현대로템 어느 하나 뭐 걸을 것 없는 종목들이니까요. 이 대형주 위주로 방산주들 지금처럼 좀 박스 하단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저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관심 섹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이 관심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전략 잘 참고해서 다음 주장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날씨 전해드리는 마켓레더 김수현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특별한 재료 없이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장을 보고 시작한 우리 국내 증시도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며 시작을 했지만 삼성전자의 강세 속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이어서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LG그룹주가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장을 마감한 이후에 LG 계열사가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축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냉난방 공조와 ESS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오늘 호재로 작용하며 LG그룹주가 햇살을 받아가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가 오늘도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최근 정부의 주택 확대 공급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시장에서는 중소형주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주도 맑은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규제에 맞춰서 전기차 비중을 이제는 늘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 하이브리드카 라인업을 탄탄하게 갖춘 현대차와 기아가 반사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 관련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전주와 전력설비주도 맑은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젠슨왕 CEO가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앞으로 인공지능의 미래는 칩이 아니라 전기다 이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 수요 부족을 해결할 대안으로 원자력을 꼽았는데요. 관련된 발언들이 오늘 원전 섹터와 전력 설비 섹터의 투심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간밤 미증시에서 관련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도 그 훈풍이 이어지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함께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현대차가 주가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맑은 보이고 있고요. 또 증권가의 전망도 맑음이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경우에 저평가 밸류에이션이 해소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목표가도 33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코리아 서키트 주가도 맑음이고요. 역시나 전망도 좋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브로드컴의 수혜주로 이 종목을 뽑았는데 또 특히나 같은 업체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LK캠입니다.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이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반도체용 고난이도 소재 대체 불가 기업이라는 발언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알테오젠인데요. 오늘 주가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독일 법원에서 키트루다 SC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투심을 강하게 냉각시켰고요. 반면 에인드바이오 어제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텍입니다. 상장 둘째 날인 오늘도 상한가로 직행을 하며 폭염같이 뜨거운 데뷔전 치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제약 바이오주들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약품도 상한가로 직행하며 뜨거운 하루 보내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남성 바르는 탈모 신약이 임상 3상에서 성과를 올렸다는 소식 속에 관련 성분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뜨겁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종목 이뮨온시아입니다. 이뮨온시아는 미국 혈액학회에서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결과를 공개한다는 소식이 오늘 주가를 오름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상 12월 5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대형주가 가는 장이고요. 일단 코스닥은 지금 알테오젠 문제가 있는데 12% 급락하면서 양시장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에서도 이게 고스란히 나타나는 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는 코스피 자금으로 좀 쏠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코스닥은 팔고요. 오늘 이제 현대차, 현대모비스 52주 신고가 같고 LG 이노텍과 LG 전자도 52주 신고가 같다라는 점. 정말 차별화되는 어떤 양극단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본 게임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전략 잘 챙겨오겠습니다. 마켓나우 2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